시작. 됐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간단한 룰을 말씀드릴게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아셔야 또 오해를 안 하시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오실 때 음료 주문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나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식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소정의 선물이 우리 유치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게 다 뭐죠? 돈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회사가 이 먼 곳까지 일하고 있는 거를 제가 무슨 일하고 있다는 건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촬영을 해서 이제 이거를 회사에 보내요. 이걸 회사에 보내면 아, 이 지점장이 이날 몇 날 며칠에 일을 했구나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썼던 비용을 그걸 이제 카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촬영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음료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다 처리되는 돈들이니까 편하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않게 드셔주시고 교육한 시간 잘 받아주시면 후에 선물도 드리니까 그것도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오늘 교육 아까 화장실 잘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셨을 것이고, 이거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1시간 동안 조금 넘으면 1시간 10분 될 수도 있고요. 자, 진행하는데 뭐 혹시라도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1시간 동안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런 것들, 문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전화 안 받아도 크게 이상 없거든요. 문자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만큼은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대신 저는 교육 중에 핸드폰 쓰는 걸 권장합니다.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오늘 초대하신 유치자님들한테 이게 뭐냐? 저거 뭔지 들어봤는데 저거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걸 새 걸로 하나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정말 한 장도 쓰지 않고 종이만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띄는 걸로 해갖고 매번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쓰시고, 근데 쓰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집에 가면 잘 봐요, 안 봐요? 잘 안 보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진 찍어 두시면 나중에 화장실에서라도 보다가 생각나면 그때 물어보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거 교육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컨셉으로 교육을 하는데, 지난달에는 재테크 세미나라고 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저축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불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순수한 그냥 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바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쉽게 최대한 요약해서 수많은 것 중에 5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들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사진을 찍어간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사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손해보험은요, 자, 이걸로 할게요. 하나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얼마 전에 불꽃축제 했었죠. 그 하나그룹에서 한 거고 말 그대로 그룹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이 바닥 아시는 분들은 대리점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리점과 저희의 차이는 뭐냐면, 대리점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현금 3억 있으면 대출로 받던 현금이 있던 그걸로 해서 제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상품 하나 팔면 나오는 가격은 똑같겠죠? 현대에서 자동차 한 대 팔면 나오는 수당은 똑같겠죠? 근데 그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팔았는데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 팔았는데 나오는 가격이 똑같은데 저한테 보험 하나 팔면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하나 손해보험을 여러분들한테 100원을 그대로 주지만 제가 사장인 곳에서는 제가 100원을 주던 90원을 주던 70원을 주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대리점과 저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보고 크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손해보험은 대기업 계열사의 지금 10대 그룹의 하나 그룹에 속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하실 텐데, 저는요 86년 1월 18일에 태어난, 그리고 여기 서인천고등학교를 나온 하나손해보험의 백주열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2010 아주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12년부터 지점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교차 지점장으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 지점장만 해오다가 중간에 최근에 3년 동안 본사를 다녔습니다. 본사에서 상품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했어요. 이건 뭐냐? 어떤 상품이 나오면 최초로 교육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최초 전달자까지, 그 다음에 현장 돌아다니면서 컨설팅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있습니다. 요런 거 홈쇼핑이죠?
실제로 홈쇼핑을 제가 진행한 건 아니지만 홈쇼핑 하시는 쇼호스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갖고 교육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법이 간결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FP님들 앞에서 제가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방송에서 매달 첫날이면 나와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있습니다. 제 소개를 설계사님들 앞에서는 따로 안 해도 돼요. 전국 어디 가든. 왜냐면 하나손해보험에 5,700명의 설계사들이 저를 절반은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제 소개 안 한다는 장점은 있고요. 근데 제가 본사를 가게 됐던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거였습니다. 2019년도에 나오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요 신문 기사가 나와요. 구글에서 검색하면 그때 GA 시장, 뭐 대리점 시장, 보험 시장 어렵다는데 저가 일했던 안산 지점은 엄청 확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보신 분들이 너 뭐 하는 놈이냐 한번 보자 하고 밥 한번 먹고 뭐 하더니 너 본사 한번 와라 이렇게 돼서 본사를 가게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처음에 지점장을 했을 때 29 나이에 뭣도 모르고 지점장 하던 시절에 어떻게 어릴 때 지점장을 했는지 이게 잡코리아에 검색하면 나온 내용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게 나오고 구글에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에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찾아다니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예, 신문에 나왔습니다. 요런 걸로 보여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를 수 있다. 물론 우리 회사에 여러 훌륭하신 지점장들이 많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신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1시간 동안의 이 보험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졸리실 때 주무셔도 돼요. 다만 이거 세 번째 약속은 지켜주세요. 졸리시더라도 주무실 때 고개를 이렇게 까닥까닥 좌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말 다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졸리시더라도 무조건 앞뒤로 이렇게 까닥까닥 해주시면 아, 지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난 졸더라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의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겠죠. 이 중에서 보험 가입 안 하신 분? 없죠. 심지어 실손보험 없는 사람은 있어도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인하시고 성함 사인하시고 사인 안 하셨죠? 네, 제가 사인 드릴게요. 저 뒤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뒤쪽에 자리 마련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다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보험이라는 거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들이 체감 가입률이 그럼 몇 프로냐? 100명 중에 98명이 가입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화재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있죠? 운전자 보험 있죠? 우리가 가입 안 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아파트 화재보험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게가 어려우면, 경기가 어려우면 보험부터 손을 댑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거거든. 소위 말해서 휴대폰비를 줄이는 것보단 유튜브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죠? 휴대폰을 줄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험부터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보험부터 손을 대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의 암 트렌드, 2024년의 암 트렌드, 뇌, 심, 암, 치매, 간병 이 5가지에 대해서 크게는 하나, 둘, 3개의 섹터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험을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험료가 글씨가 작지만 보이시는 분 읽어주세요. 얼마짜리예요? 28만원, 6만원, 26만원짜리입니다. 자, 26만원짜리 보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사업장도 폐업을 했고 개인회생도 한번 신청을 했고 지금 다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보험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내 나이가 51세예요. 그러면 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해. 10만원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26만원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26만 원인 것만 보고 우리는 그래 내가 한 달에 그래도 지금 일용직 노가다지만 그래도 고정직이고 여기서 현장 관리직이니까 280만 원 받고 보너스까지 성과까지 하면 380 받으니까 380에 26만 원 보험 아예 없는데 51세에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야지. 이게 몇 년 납인지를 봐야 돼요. 보통 보험은 몇 년 납해요, 여러분? 10년 납. 또 20년 납. 맞습니다. 10년 납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요즘 보험들이 10년 납하면 보험료가 2배로 비싸지다 보니까 대부분 20년 납을 많이 해요. 자, 20년 납인데 여기 몇 년 납이라고 써 있어요? 30년 납. 그럼 이거 보험료 26만 원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6천만 원짜리입니다. 6천만 원짜리라면요. 제네시스 G80 깡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랜저 풀옵션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살 때는 수많은 자동차 대리점 다니고 딜러 만나보고 인터넷 카페 가입하고 다 물어보고 1년 넘게 고민하면서 보험은 너무 쉽게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가입할 때 아니면 혹은 가입하더라도 내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통계입니다.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사망하는 원인에 크게 세 가지가 암, 심장, 뇌혈관이에요. 주변에 3번에 폐렴이 걸렸어. 폐렴은 뭘까요? 감기를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 같은 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거 보장돼 있지만 요걸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암, 뇌, 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잘 있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뇌가 터지는 거를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기가 어려울까요? 뇌가 터졌어. 살 수 있어요? 살기 어렵겠죠? 그렇죠? 아,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1분단은 답변 잘 해주셨어요. 자, 2분단 답변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분단만 질문이요. 뇌가 출혈이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장애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1분단 다시 1분단. 그러면 이 장애가 오는 사람들을 보험 용어로 무슨 장애라고 할까요? 혹시 네 글자? 그렇습니다. 입에 딱 붙어요. 보험을 안 하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들으니까 아시겠죠? 후유장애, 병원에선 장애라고 하고 보험에선 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 진단비가 있으면 그 후유장애가 오는데 800만 원으로 괜찮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뇌출혈 진단비를 이렇게 2억을 가입하면 2억이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 뭐가 문제일까요? 보험료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억짜리라면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저는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틀맨 거북이 들어보셨죠? 거북이가 사망한 게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뇌졸중. 이 뇌출혈 진단비 2억에서는요, 단돈 1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뇌출혈 진단이라고 하는 건 100개 중에 진단, 뇌 관련 질환 환자 중에 9명밖에 걸리지 않는 게 뇌가 터지는 뇌출혈 질환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65%의 65명의 사람이 걸리는 게 뇌경색, 소위 말하는 뇌졸중의 분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뇌경색에 걸렸을 때 뇌출혈 진단비에서는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의 약관은요, 일본식 약관을 따라합니다. 나열식이라고요. 1번부터 100번까지의 진단명을 써놓고 거기에 진단에 해당되는 것만 보장을 해주는데 뇌출혈 진단비는 단 3개밖에 해주질 않아요. 뇌졸중 진단비가 들어가야 뇌출혈 60, 61, 62, 63, 6,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린 100명 중에 여기 보면 I64 100명 중에 100명인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요, 출혈이나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졸중은 뇌졸중인데 출혈이 동반되지 않고 뇌경색이 아닌 뇌졸중. 그러면 이건 또 뇌졸중 진단비에서 나오질 않아요.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보험은요, 약관에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볼게요. 이런 걸 찍는 겁니다. 자, 카메라를 드시고 요런 거를 찍어 주시면서 뇌혈관 진단비가 나한테 있는지,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런 거를 한번 찍어 주시는 게 나중에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됐죠?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몰랐을걸? 요거는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심장까지도 같이 있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심장을 질환하는 거는
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심근경색 시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심근경색 시 얼마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협심증일 때는 심근경색에서 안 나오거든요. 협심증 아시죠? 아! 이런 거. 그런데 협심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걸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바야흐로 2021년도 이후에 2년도부터 허혈성 진단비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온 담보가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는요, 이 허혈성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 안 해주는 거 딱 한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뭐냐? 여기 보시면 I49 여기 보면 OE가 포함되어 있죠. I49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뭐예요? 그죠, 심장이 뛰는 거. 네, 요런 거는 찍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찍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보장되는 I49가 나한테 담보 보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2015년도 이후에는 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게 있으면서 뇌허라고 불렀거든요. 이제는 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뭐냐?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부정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보장에 대한 범위가 크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다 가입 못하더라도 부정맥 진단비는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아요. 주변에 부정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사람 그냥 멀쩡히 살아요. 단지 심장이 좀 흥분하고 그러면 빨리 뛰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밑에는 아까 말씀했던 뇌혈관 진단비. 다만 문제는 돈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보장이 넓어지면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15만원, 20만원 내에 이거를 막 다 넣고자 해도 내가 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뇌혈관 진단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 뇌졸중 진단비에 300만원, 그리고 뇌출혈에 1,500만원. 그러면 뇌출혈 시에 1,500, 300, 200 더해서 2,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뇌혈관 걸리면 200만원이 나오는 거고, 요 밑에 것만 걸리면 200만원 나오는 거고, 뇌출혈에 걸리면 누적으로 2,0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복층 설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뇌졸중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뇌혈관은 돈 100만원이라도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영수증 처리할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대 진단비에 걸리면은요,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이랑 다르게 이거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사망에 준하는 장애 상태가 걸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의 몸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 몸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의 육신이라도 보존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내 새끼의 육신을 보존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결국에 돈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 한 3번 나올 겁니다. 내가 여기서 돈 지금 이 시점에 1년 내에 언제 질병을 올지 모르니까 1, 2년 내에 3천만 원을 모으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 증권에 사인해서 단돈 3만 원에 이 진단비 3천만 원을 대비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빠를까요? 당연히 이 증권에 사인하셔서 대비하는 게 훨씬 더 빠르시겠죠. 이게 홈쇼핑에서 제가 진행했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님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3천만 원 준비하시는 게 빠르시겠어요? 아니면 3만 원에 이걸 대비하시는 게 빠르시겠어요? 고객님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부모의 똑똑한 선택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데 여러분부터 지키셔야죠.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보는 법을 잘 알려드릴게요. 생명보험회사가 있고 손해보험회사가 있는데 생명보험회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명자로 끝나는 회사. 그리고 2012년도에 엄청 난리나게 판매가 됐던 게 있어요. CI보험. 혹시 CI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오늘 두 번째 숙제, 집에 가셔서 CI보험이 있는지 체크해보기. 왜 그런지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CI보험이라고. 좋은 거라 금방 절판될 것 같아요. 완전 강추. 자, 누구야? 뭐야? 어디 소속이야? 이거 진짜 이거는요. 몇 너는 년 후에 이거 절판될 거야. 그러면 이거 맞아. 그래 좋은 거야. 빨리 들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CI 종식
종신보. CI 종신보험이 들었어. 최근에 아주 히트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정말 사고나 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됐을 때 나중에 탈 보험을 땡겨서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였어요. 판단해보세요. 얼마나 인기를 끌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다. 근데 중간에 위중한 질병이나 사고가 크게 났다. 네. 그럼 그 마지막에 탈 사망보험금의 그 보장된 거의 일부를 지금 급하니까 땡겨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변형이었죠. 말로만 들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데요? 좋네. 그렇죠. 사망보험 질병보험 섞어놓기네.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있어. 보험사가 뭐 그냥 땅 파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돈을 땡겨서 4천만 땡기듯이 땡겨다가 썼으면 네, 4천 땡겨.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땡기면 줄줄 그러니까. 아,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 차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보장이 돼 있다. 근데 내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땡겨 썼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거의 뭐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들죠.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만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 종신보험 중에서 이 CI보험이 그런 매력도를 포장을 해놨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게 좀 많이 비싸요. 그리고 또 약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잘 자, 여기서부터 중대한 중대한 질병 수술 중대한 게 뭐예요? 참 중대합니다. 어떤 수술이 중대한 건가? 딱 선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 변호사님들이 쓰는 것처럼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객관적으로 중대한이 아니라 판결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같은 경우도 네. 요즘 뭐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방송에서 해나 갑상선암 네. 그것도 암인데 중대해요. 중대한인데 뭐 보험에서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다. 뭐 상피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제자리야 별거 아니야. 제자리야 별거 아니야. 제자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하고 본인하고 틀리다는 거야. 아. 중대한 암이라고 암세포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리야. 보상받으려면은 네. 암에 걸려서 암세포를 키워서 실제로 병원에 그래요. 그러니까 센치를 센치 암에 안 경기를 되고 뭐 이제 2cm 이상이야 되고 막 그런 알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를 예를 들어서 3은 3인가요? 뭐 절제 이상 절제될 경우 뭐 본인 이렇게 위크기에 그러면 대해서 진짜로 암 하는데 획도가. 4분의 2만 절제하면 됩니다. 한 달 개울게요. 농담이 아니라 해야지 실제로 이거를 그래요. 지급받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이 보험의 실효성이 적네요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CI 보험은. 네, 그렇잖아요. 일단 중대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네.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아. 내가 생각하는 중대한 것과 보험사가 생각하는 중대한 것은 다른 다르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분쟁 사례가 있는데 이제 많이 걸리는 뇌졸중. 자, 뇌졸중 뇌졸중 같은 같은 경우에 경우에 예, 여기 이제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영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걸로 후유장애를 입어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면 후유장애 없이 진단은 치료가 받았는데 되거든요. 후유장애가 근데 없으면 뇌졸중이에요. CI에서는 근데 이 진단이 안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후유장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후유장애도 뭐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25%. 근데 25% 어떻게 판정할 거냐? 여러 문제가 있죠. 자, CI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CI 보험 여기에 C가 뭐냐면은요, 우리 이 C의 특징이 뭐냐면 중대한이라고 했죠. 중대한 질병인데 C가 혹시 먼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철자를 맞나 모르겠네요. 영어를 잘 못해서. 크리티컬입니다. 크리티컬. 게임 같은데 보면 막 때리다가 막 크리가 터졌다고 그러는데 중대한 게 터졌다, 중요한 게 터졌다 할 때 쓰는 크리티컬이라는 뜻입니다. 이 크리티컬 일리니스라고 하는 CI 보험,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사망보험과 같은 기능을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에도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졸중까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구적인 신경학적인 결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손해보험사의 약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요식 약관이기 때문에 진단 코드만 해당되면 특별한 이상 없이 지급이 됩니다. 그 후 거를 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볼게요. 고객들이 당연히 그런 민원이 많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엄청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분쟁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금감원 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금감원 배포자료, CI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암, 뇌졸중 등 진단 시에 항상 CI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 편을 들어준 거예요? 고객 편을 들어준 거예요? 회사 편을 들어준 거예요. 회사 편. 왜냐면 약관에 나와 있고 약관에 나온 대로 고객들이 가입했는데 약관 제대로 안 본 고객 잘못이고 설명을 잘못했어도 설계사 잘못이지 이거는 회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객 잘못으로 해서 보험금을 안 주게 된 거예요. 금감원에서 이런 분쟁 자료가 나오니까 결과 조정 자료가 나오니까 보험회사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63 제가 63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저희 회사 본사가 있는데 딱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 내리면 쭉 지나가면 KT 본사 있고 이게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그게 있습니다. 그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7, 80대 노인들이 와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시위를 해요. 그분들이 뭐겠어요? 그분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전문 시위꾼들, 시위하시는 분들 돈 받고 와서 그리고 맨날 장송곡 같은 거 부르세요.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막 거기다 막 큰 글씨를 써. 전부 다 뭐예요? CI 보험 관련된 민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에 있는 보험 중에 CI 보험이 있다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입한 지가 오래됐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기로 팀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분? 네. 자, 나눠서 드릴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아이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자, 생강차.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고. 딸기 스무디. 딸기 스무디. 딸기 스무디 여기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맞아요? 주문까지. 아니 여기 놨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시원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한 거. 자, 시원한 아메리카노.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주시고 여기다 놔주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CI 보험이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시다면 무조건 해약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보장이나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열관이라는 심혈관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열관 보장이 되는 것들, 심혈관 보장이 되는 것들, 심혈관 중에는 특히 심혈관 담보 전체를 가입하려면 비싸서 가입 못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부정맥이 보장되는지, 부정맥 담보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만 원만 가입해도 돼요. 500만 원만 가입해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이라도 가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좋고, CI 보험은 조건부로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할지 가져갈지 감액해서 가져갈지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암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암 트렌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FP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2019년 3월 보니까 암인 것 같아. 2기 정도 된 것 같아. 딱 진짜 딱 2주 되니까 머리가 불타져있어요. 3주 동안 먹는 약이 이제 300만 원. 3년 전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3년 다음에 1억 넘게 걸리는 거죠. 실제 암 환자고 저희 지금입니다. 회사 설계사입니다. 45살이에요. 네, 아들 둘 있어요. 아들 좀 계시고. 큰애가 14살이고요. 작은애가 10살이에요. 2019년 3월 27일 날 진단받았어요. 그냥 뭐 우연찮게 이렇게 만져졌었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제 일주일 뒤에 혼자 오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예요. 보니까 19년 3월. 암인 것 같아, 2기 정도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애들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께서 암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그냥 애들만 생각했었어요. 애들만. 내가 살아야지만 애들을 돌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3월달 진단받고 5월 30일 입원했어요. 31일 수술하고 그 다음에 7월 8일인가 그때 아마 첫 항암했어요. 화학자가. 딱 진짜 딱 2주 되니까 머리가 불타져있어요. 배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 심해져서 제대로 음식 잘 못 먹게 되고 머리가 빠지고 부었어요. 입이 빵꾸나고 3주 사이클에서 이렇게 맞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이제 애기처럼 가만히 있어요.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만 해요. 워낙 아프니까 또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몸이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제 먹고 보충해서 다시 또 주사를 맞으면 또 열흘 동안 또 아프고 이렇게 이제 6개월 동안 3주간씩 맞아서 저는 이제 항암할 때 5시에 차를 타서
가서 이제 기다리고 하면은 집에 오면 한 10시 정도? 울산에서 까지 여기까지. 왔다기 너무 힘드니까 자, 이제 제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에는 표적항암제라는 임상이 지금 이제 표적항암제로 나오는 그 케이스에 딱 맞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임상을 권유하시길래 이제 이거 끝나고 같이 임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20년 2월 달부터 이제 먹었어요. 옛날에 화학적 항암했던 것보다는 좀 몸이 덜 피곤하고 약간 좀 어지러운 것도 조금 덜한 것 같고 일상생활 다 있고 지금 말 안 하면 아픈지 지금 알겠어요? 출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화학적 항암할 때는 이제 나 아파요. 막 이렇게 해서 못 나가고 이제 보기에도 얘가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얼굴도 이만한데 지금은 이제 머리도 많이 났고 전혀 이렇게 말 안 하면은 모르잖아. 제가 암 환자인지 지금 내가 뭐 항암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화학적 항암을 안 하고 근데 표적항암이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이 제가 문제겠죠. 지금 먹는 약은 가격 제가 얘기 나오죠. 300만 원. 300만 원. 3주 동안 먹는 약이 3주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다음에 1억 넘게 걸리는 거죠. 중증도 비급여는 안 돼요. 급여 부분만 저희가 5% 받거든요. 100% 다 자기 부담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제 가방에 1,000만 원치 약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근데 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절하죠. 그거는 아픈 환자로서 사람이 이분- 안 아파 보면은 절대 모르는 게 그 다른 세상 몇 얘기 가지만 들었어요. 봐볼게요. 그냥. 자,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유방암 환자의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나눈 얘기도 아니고 45이신 그때 촬영일 기준으로 21년도 기준으로 45살이신 FP님의 실제 영업하시는 이야기. 지금도 건강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가 2019년 3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2019년 5월에 2달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은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호르몬이 왕성하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잡아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완경, 폐경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방암은요, 폐경되고 난 후에도 올 수 있는 게 유방암 검사입니다. 오히려 사망률은요, 젊은 사람들도 높긴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걸릴 확률이 낮지만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드물게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9년 3월에 진단받고 19년 5월에 수술했고 수술하고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항암을 했어요. 수술은 뭐냐? 유방을 절제합니다. 전절제술이라고 해요. 이제는요, 유방암 수술할 때 의사가 2명이 들어간다고요. 맞춰볼까요? 한 명은 정형외과 의사, 한 명은 어떤 의사일까요? 성형외과 의사. 맞습니다. 의사가 둘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 유방을 한쪽에 걸렸으면 한쪽을 절제할 거 아니에요. 반대쪽도 같이 절제를 합니다. 전절제를 해요. 이유는 뭐냐? 모양 때문에 절제하는 거? 그럼 성형외과 의사가 가서 그 모양을 맞춰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협착이 일어나요. 한쪽만 없으면요, 몸이 구부러지는 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을 덜어내던가 양쪽의 모양을 맞추던가를 선택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양쪽을 덜어내면 그만이겠죠.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가는 이유, 여성으로서의 삶의 존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돈이라고 말했지만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것들은 의료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장 생각해 볼게요. 지금 확률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 혹시 아시는 분 몇 프로인지? 30%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인원이 딱 봐도 8명에 9명이에요. 이 중에 3명은 이미 암에 걸릴 거거나 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장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일 수도 있어요. 젊은 저일 수도. 대장암일 수도 있고 위암일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 확률에 당장 내일 아침 걸리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암을 했어요. 항암을 했는데 1차 화학항암이라고 합니다. 항암제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거 보면 막 토하고 그래서 약 먹고 몸이 붓고. 이유가 뭐냐면 항암제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화학항암제는요, 암세포의 화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는데 암세포가 세포 중에 분열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엄청 빨리 분열하는 거예요. 무한복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빠른 것들, 세포 성장이 빠른 거를 항암제가 공격을 하는데 우리 인체에서 세포가 가장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라는 거. 첫 번째, 머리카락. 두 번째, 입 안에 점막. 세 번째, 위 점막. 이것들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화학항암제.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래서 입이 빵꾸 나고 그래서 위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화학항암제인데 이걸 하고 나서 1년 동안 했는데 문제 딱 좋은 표적제가 나와서 피속항암 처리를 했더니 기적같이 몸이 붓기도 빠지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게 빠르냐? 3만 원에 대비하는 게 빠릅니다. 당연히 대비하는 게 빠르겠죠. 진단비가 여기서 더 큰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요, 만약에 이때 보면 2019년 3월에 암 진단 받으면 암 진단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 머릿속에 암 진단비 얼마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내가 못 들어오는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숫자가. 그죠? 있긴 있고. 선생님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암 진단비라고 하는 거를 가입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로 이때 진단금을 받고 보험은 소멸돼요. 왜냐면 암 진단비는 딱 한 번 주고 없어지죠. 여러 보험회사에 암 보험이 있을 거예요. 한 두세 개 있을 거예요. 보통 다 두세 개씩 가입하니까. 그거 받고 끝나요. 그 받은 돈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거 받고 이 사람은 암 보험이 없는 거예요. 진단을 받든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뭐라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암 진단비는 기왕이면 크게 가입해요. 근데 무조건 가입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보험료가 비싸기도 해요. 막상 뭐 1억 가입하고 싶은데 비싸죠. 20만 원 한대 누가 가입해요? 못하죠. 얼마 가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자, 제가 얘기해볼게요. 제가 그냥 나이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지금 40대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50대라고 할게요. 50대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50 빼면 얼마죠? 50이죠. 5천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은 제가 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0이면 얼마 가입하시면 돼요? 100에서 40 빼면 60이죠. 그러면 6천. 자, 저는 40대인데 3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얼마 가입해야 돼요? 7천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10살짜리 아이는 뭐 얼마만큼 가입하면 돼요? 9천.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린이들 암보험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아요? 1억입니다. 근데 어린이 암보험 1억이 여러분들 3천만 원보다 싸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특히 태아보험, 태아, 빵살이죠. 얼마 가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빵살 100에서 0 빼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얼마예요? 1억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아들은 이미 태어날 때 태아보험을 쥐고 태어나요. 그럼 태아보험이 얼마에 갈 때는 보통 암진단비 4천에서 5천은 있거든요. 싸니까. 그러면 추가 5천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여기 있어. 핵심은 뭐냐? 우리네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근데 예를 들어 부모님 연세가 80이라고 할게요. 그럼 암진단비 얼마는 있어야 돼요? 2천은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인 나이가 그럼 제가 예를 들어 6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천은 있어요. 집에 가서 암진단비 4천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거기다가 중요한 건 자, 이게 실제 수술 환자의 모습인데 자, 불을 끄고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유방 보건 수술을 위해서 유방 제거 수술을 한 거예요. 암 수술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가슴과 아까 그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왼쪽 가슴은 여기 보면 오른쪽 가슴이죠. 오른쪽 가슴은 유륜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 돈 때문이에요. 왼쪽 가슴은 유륜을 복원했는데 오른쪽 가슴은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성형보험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진단비가 필요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요. 겨드랑이만 이렇게 싹 절개를 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봇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있죠. 내가 암 진단비를 아까 말했듯이 50에 5천만 가입하려고 하니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런 로봇 수술 진단비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가입하면 실제로 수술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들은 이걸로 쓰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은 내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진단비라는 것도 있고요. 합병증과 유두개사율도 일반 수술보다 훨씬 더 5분의 1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항암 치료가 또 있죠. 우리가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 수술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10년, 20년 전에 이제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2000년대 초반 지점장, 저 같은 젊은 지점장이 나와서 이럽니다. 와, F분들 요즘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암 환자인데 이건 수술인데 수술을 하는데 야, 몸에 칼자국을 했네. 방사선으로 몸을 쏘면 들어갔다만 나오면 이게 암세포가 타 죽는데 기가 막히죠? 이게 항암 방사선이에요. 옛날에 했던 1차 방사선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 세차 같은 거 할 때 노즐을 이렇게 쫙 조이면은 물이 이렇게 찍 나가잖아요. 방사선도 옛날에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근데 지금은 이거를 쫙 세게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세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모이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방사선 개념이 나올 때, 2차 방사선 개념이 나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옛날 방사선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인두 있죠. 인두, 다리미로 그냥 환부를 지지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장기가 다 파괴되고 손상되고 토하고 합병증으로 죽고 괴사되고 난리가 나지. 근데 지금 나온 방사선 치료는 우리 그 노즐 호스 줄이듯이 딱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를 한쪽으로 쏙 모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딱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기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조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세기 조절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3차 방사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암에 대해서도 치료 방법이나 치료 시기, 치료 단계에 따라서 담보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금 세기 조절 방사선 담보도 있습니다. 그런 담보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거의 1,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금액은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자, 방사선 치료에도 3세대가 왔습니다. 3세대는 뭐냐면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3세대는 뭐냐면 양성자 치료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성자? 못 들어봤죠? 우리 이온 중에 수소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원자 중에 수소를 돌려갖고 그 수소를 빛의 속도로 돌려서 몸에 타격을 땅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칼로 사람을 뱉는데 몸에 흉터가 없어. 근데 사과가 이렇게 쪼개져. 요런 거예요. 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 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에너지를 한 부분에 빡 쏘니까 이게 암만 태우고 세기 조절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훨씬 더 저렴하다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게 양성자 방사선.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게 제 뒤에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양성자 치료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중립자 치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중입자 치료기가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곱 오늘 번째. 처음으로 치료에 쓰였습니다. 탄소 입자가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 주변만 파괴, 더 작년 효과가 5월부터 시행하고 뛰어난데요. 있어요. 조동차 내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연대 설명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유일하게 한 대 있습니다. 복잡한 전자장치들이 철길처럼 얽혀 이게 3층 사람이에요. 건물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까지 3천억을 들여 만들어진 사람이죠. 중입자 치료센터입니다. 중립자 치료센터. 이 60대 큰 건물에서 전립선 암 환자가 원자를 치료된 돌려서 눕자 여기서 쏘는 거예요. 그 의료진들이 큰 건물에서. 중입자를 발사합니다. 2분 만에 1회 치료가 끝나고 2분 만에 치료가 3주 끝났고 동안 11번을 더 받게 됩니다. 2분 만에 치료가 끝나죠. 치료가 된 건지 궁금한 게 더 신기하죠. 실질적으로 암은-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부작용이 기존 방사선 치료는 거의 암세포에 제로라는 도달할 때까지 정상 조직도 함께 파괴합니다. 이게 방사선 그러나 다리미로 입자 치듯이 방식은 암세포에 도달한 뒤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 주변만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입자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 버전이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가장 최신. 중입자 치료는 수소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를 사용하면서 뭘 쓴다고요? 더 강력한 힘을 탄소. 발휘합니다. 탄소 입자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되면은 이 암세포의 DNA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됩니다.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폐암, 두경부암 등 많은 암을 치료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자. 전이됐거나 혈액암 등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중립자 치료기라는 게 꿈의 치료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항암 방사선 인류의 발전의 끝판왕이에요. 이 치료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양성자랑 똑같은 방식인데 차이는 뭐냐? 양성자는 수소를 태우는데 중립자는 자, 중립자는 탄소를 태웁니다. 양성자는 뭘 태워요? 수소. 중립자는 탄소. 요 차이가 어떤 결과가 갖고 오느냐? 수소보다 탄소가 10배 이상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에너지를 있더라도 우리 옛날에 돌팔매질 할 때도 눈덩이 던지는 거랑 돌러서 던지는 거랑 다르죠? 돌러서 던지면 사람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굴려서 원자를 사람 몸에 땅 쏴요. 그럼 사람 몸에 흉터도 없고 치료받는지도 몰라. 근데 파괴력이 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암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몇 대 있다고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거 치료받으려고 줄 선 사람들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게 이게 보면 통원일까요? 입원일까요? 통원이요. 왜? 치료받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가 있지만 그건 입원했을 때 얘기고 이 사람은 통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비가 있어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큰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비 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2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서 더 큰 진단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장의 보험 중에 중립자 치료담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온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기계도 한 대밖에 없어서 치료받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번 봐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 담보는 있거든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라는 담보는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가입하셔야 되는 담보입니다. 보험료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이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를 가입을 한 사람이 나 중립자 치료를 운 좋게 받아서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태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원소가 이거는 탄소를 태우는 거고 이건 수소를 태우는 거고. 그럼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애 낳기 전에 뭐가 터지죠? 양수 터지죠. 양수. 양성자는 수소. 그리고 불 붙어서 타는 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무슨 암이요? 유방암 말고 자궁암 말고 죽지 않는 암. 갑상선암. 그렇죠. 갑상선암은요 착한 암이에요? 나쁜 암이에요? 착한 암이라고 그러죠. 안 죽는다. 근데 이거 목젖 있는 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갑상선암 걸린 남자의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초기 갑상선암은 갑상선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만져지는 건 그 림프절이 부은 거고 피곤해서 부은 거고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몽우리 같은 게 잡히면 꼭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 교육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건데 요게 이렇게 잡혀진 게 이게 갑상선인데 갑상선암 죽지 않는다고 배우셨죠? 내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이 환자들은 걸리면 사망에 걸릴 확률이 90%. 그게 6개월 이내. 요겁니다. 보이세요? 몸 밑에 혹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이게 갑상선암 중에 알려지지 않는 역형성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상선의 역형성암. 이거는요, 갑상선 역형성암으로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내 생존율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치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이게 나오면요, 6개월 만에 이 혹이 그냥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고객들이 뭐부터 찾는 줄 아세요? 가족들이? 잔인하게도 보험회사잖아요. 고객들 사망하면요,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동사무소 전화해서 이제 신고 절차 이거 알아보고 정신이 딱 돌아오면 어디부터 오는 줄 아세요? 보험회사. 보험회사 와서 보험 정리하고 청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빈 자리에 왔는데 갑상선암으로 걸렸는데 갑상선암은 요즘에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가입 금액도 200만 원, 4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 걸렸을 때 아무것도 고객들한테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게 없다면 자녀들은 누가 지켜줄까요? 그걸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손해보험 갑상선암이 5천만 원까지 역형성암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입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보는 법을 얘기해드리는데 이건 좀 딥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손해보험에만 있는 거. 여기까지 한 얘기는 모든 보험회사에 통용되는 이야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손해보험에만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립자 치료담보가 아직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중립자 치료담보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까요? 아니면 난리가 날까요? 많이 가입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손해보험에 독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독감보험. 못 들어봤어요? 가입했어요? 독감 걸리면 얼마 줘요? 100만 원. 아세요? 진짜 몰랐죠? 아세요? 모르셨죠? 독감만 걸리기만 해도 100만 원인데 그게 평생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J코드 독감, A형 독감, B형 독감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독감 J코드면 다 줘요. 근데 이게 애들도 줘요. 애들은 50만 원밖에 안 되고 자주 걸리니까. 성인은 100. 이게 걸리는데 이게 전산이 오픈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뉴스에도 몇 번 나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동차 갱신도 안 되는 거야. 전산이 마비가 돼가. 민원 걸리고 난리가 났어. 이거 개발한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제가 2023년도 10월 달에 이거를 만들었고 10월 달이죠.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다가 이거 수습하다가 10월 31일에 발령이 나는데도 발령 나는 날도 일하다가 왔어요. 발령 나기 직전까지 새벽까지. 전산이 너무 마비가 돼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 여러분들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전산이 마비되고 일반적인 보험도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FP님들이 내 가족들, 내 새끼들 거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되고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 중립자 보험 나오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 있나요? 본인부터 넣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FP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보험은 지출이지만 우리한테 보험은 우리 수입의 수단이고 보장의 근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기억하세요. 암은 진단비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가입하면 됩니다. 자기 나이 뺀 만큼. 그리고 특약은 빵빵하게. 왜냐면 자기 나이 뺀 만큼 하면은 60만 돼도 진단비 4천밖에 가입을 못해요. 4천 갖고 뭘 못합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빵빵하게 양성자, 표적항암제 꼭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사진 안 찍어도 넘어가도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독감 지금은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00만 원짜리가 너무 많이 팔려갖고 2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치매간병에 대한 트렌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민번호 한 장만 있어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냐면 주민번호만 딱 넣어도 이렇게 들어가요. 질병 후유장애가 빠져있고 뭐가 빠져있고 뭐가 빠져있고 심지어 이 다음 장 가면은 여기는 없는데 어디 보험회사에 보험료 얼마큼 냈고 기존에 얼마큼 냈고 얼마만큼 더 내야 되는지 담보별로 상품별로 다 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토마토 TV 이런 거 보면서 보험을 접수하는 거예요. 문의 상담하는 거예요. 딱 전화해갖고 여러분들 목소리 다 나오면서 거기 보험 전문가랑 상담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인터넷에 젊은 사람들 인터넷 검색을 해. 그러면 보험 전문가들이 댓글을 남겨줘. 그래서 전화를 해. 그러면 보장 분석 한 건에 10만 원이래요. 그럼 10만 원을 입금해. 그리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인증번호 한 번만 받으면 그냥 돼요. 여기 나가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10만 원, 5만 원 아니면 방송에다 전화해서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영업하는 트렌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공짜로 해주죠. 자, 이 사람을 보면 질병 후유장애가 없죠? 암 진단비인데 유사암이 많이 부족하죠? 암은 5천만큼 있네. 표적항염이나 뇌혈관 없죠? 허혈성 없죠?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건 있는데 경증 치매랑 장기요양 등급이 없네.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치매보험은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솔직히 잘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할까요? 안 주려고 하죠. 왜냐면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치매보험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정한 엄격한 잣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가장 공정한 잣대인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정을 받으면 간병비 담보가 지급이 됩니다. 장기요양 진단비라고 하는 담보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런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영업을 많이 하는데, 자, 요 등급에서 해서 주는 거고 또 치매 담보도 따로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만 한번 봐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요즘 치매보험의 트렌드예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입원비를 보장해줘야 돼요.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여기 길병원, 큰 병원을 말하는 거죠. 대학병원에 일당 5만 원짜리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료는 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루만 입원해도 본전이에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비. 요즘에 간병인실인데 병원을 가면 간호간병 통합 전문 병동이 있죠. 아이병원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거기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를 해줍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간호사들의 전문 케어가 들어가는데 하루에 9만 원씩 일당을 나옵니다. 좋죠. 근데 상해도 질병도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납입기간. 보험 아까 10년 낸다고 하셨고 얼마 정도 낸다고 하셨죠? 20년이라고 했죠. 저희 간병보험은요 단 5년만 내시면 됩니다. 아니 내 나이가 60에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20년 내라고? 어떻게 그걸 내?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우리 거는 5년만 내야 돼. 그리고 5년 내면 그럼 비쌀 거 아니에요. 20년짜리보다 4배 비싸겠네. 네 맞습니다. 4배까지는 아니고 한 3.5배 비쌉니다. 다만 5년이면 그리고 100% 더 돌려줘요. 10년만 지나도 125%를 돌려드려요. 아프시면 진단비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심지어 그 5년만 되면 돼요. 5년이 부담스러우세요? 10년 내세요. 보험료 반으로 깎아드릴게요. 10년 내도 10년 뒤에 125%, 5년 내도 10년 뒤에 125%예요. 안 아프시면 해약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환급률은
잠만 자도 납입기가 끝나고 잠만 자도 쭉쭉쭉 올라.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3배까지 올라.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단 5년만 내고 되고요. 순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질 않아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금융사별로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많이 내실 필요 없어요. 5천만 원에 5년이면 한 달에 88만 원이거든요. 88만 원, 10년이면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냈던가 이거는 풀로 넣었을 때. 근데 40만 원씩 해도 가입 금액이 나오지도 않아요. 20만 원, 30만 원만 내시면 돼요. 1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번 봐볼게요. 50세이신 분한테 20년 납입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엄청 부담되거든요. 지금 하나손해보험도 70년대 초반생들이 지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납입기간을 이렇게 줄여만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소득 집중 구간을 맞춰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소득 집중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면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아까 15.4%라고 했던 거, 은행에다가 만약 돈을 내게 되면 15.4%만큼 세금을 떼는데 한번 봐볼게요. 5천만 원의 돈을 은행에 내면 15.4%인 이자 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이 생겼다. 5,500만 원을 내가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자 소득세 15.4%가 77만 원. 생짜로 77만 원을 뜯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에 넣게 되면 이자 소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5,500 받아요. 에게 77만 원 이거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이라고. 그럼 이자 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15.4%면 77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좀 큰 게 느껴지죠. 하나손해보험에 5억이 있었다. 그럼 770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더 놔두기만 해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0년 뒤에 100만 원짜리를 넣었을 때 5년만 넣었다. 10년 뒤에 5년 넣었다. 그러면 이제 딱 6천만 원이죠. 그러면 10년 뒤에 환급률이 125.3%.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150, 173, 150, 192. 자, 보면은 이 사람이 40살인데 50세에 납입이 끝났어요. 그리고 60세가 되고 60세 시점에 9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생긴 거죠. 이 1억을 받는데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60세 시점에 건강해요. 그러면 70세가 되겠죠. 그러면 1억 1,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억 1,500 빼기 6천만 원 하면 이 사람은 받는 이자가 얼마예요?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40세가 지금 가입해서 70세가 된 시점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70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뭔가 보험 하나를 해약했더니 1억 1,000이 나와. 그럼 내가 쓴 6천만 원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1억 1,500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손해보험이 제안하는 1억 만들기 플랜인데 이거 부담스럽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100만 원이라고 했죠? 부자와 부자 아닌 건 한 끗 차이예요. 점 하나 빼면 됩니다. 10만 원 하시면 어떻게 되냐?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6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 다니는 저는 보험을 이거를 엄청 많이 가입을 해놓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 노후를 위해서. 자, 이렇게 비과세 통장을 한도 없이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설계사들은 또 이거 대비해서 100만 원짜리면 시상금을 200만 원 받거든요. 수수료는 따로 받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즘 치매보험은요 10년만 내면 됩니다. 혹은 5년만. 5년이 부담스러우면 10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125%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치매보험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오로지 하나손해보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치매간병보험으로 비교를 하면 다른 회사들께 우리 회사들 거보다 훨씬 쌉니다. 약 한 40% 정도가 쌉니다. 걔네께 6만 원이면 우리 건 10만 원이에요. 근데 걔네 거들은 이렇게 돌려주질 않아요. 10년에 125%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만 자도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재테크 세미나는 요거를 하고 나서 제가 가입한 이치간병 리스트를 쫙 깔아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가입한 게 저한테 지금 얼마가 되는지도 오픈을 했어요. 제 보험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물론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관심 있고 하지만 제 모든 관심사, 모든 노후는 보험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시계를 봐볼까요? 자, 우리 벌써 이제 1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할 얘기는 여기서 일단 1단락은 다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1시간 정도 재밌게 들어주셨고 어떻게 내용 어렵지 않았죠? 괜찮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우리 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한테는 메인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서브일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면 독신 가구 기준으로 혼자 산다면은요 적정 생활비는 165만 원 정도가 있어야 165만 원 정도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70 넘었을 때 얘기죠. 최저 생계비는 170. 부부가 함께 있다면 268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혼자 사는데 그래도 그 저기 어디 뭐 누구네 할머니랑 같이 가갖고 어디 뭐 탑골공원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자, 요거 자료는 넘어가고 그 통계 자료고요. 그 116만 원, 160만 원 혹은 두 부부가 있을 때 260만 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아닌 거 한번 있을까? 자, 국민연금. 1등이 국민연금이에요. 요것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0.6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의 길로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 케어해 주실 분들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580 개띠부터 이제 뭐 소띠까지 이제 보통 이 세대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의 동생 세대들까지 이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일단 고등학교도 갔고 이분들은 또 70년 세대들이랑 달라요. 70년 세대들은 이제 소위 말해 대학을 원하면 갈 수 있는 세대. 근데 베이비 부모 이후 세대들은 이제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됐던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죠. 그 60년 세대들이. 이분들을 상징하는 단어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잔인한 단어지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형제자매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딱 봐도 그냥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외동입니다. 가족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누나 둘. 자, 제가 그냥 딱 집어서 이렇게 형제 관계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1남 2녀? 생각보다 적으시네. 셋이고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2남 1녀 셋이고 여기는 다 적으시네. 나 5 이상이다. 형제가 5 이상이다 있습니까? 본인? 5. 본인 포함해서 5. 그죠? 보통 찝으면 이래요. 보통 찝으면 여기 교육 오면 여기 중에 꼭 8남매들은 꼭 있어요. 8남매 계십니까? 시댁이 7남매. 8남매 중에 막내신가요? 늦둥이. 그래. 그러면 돼요. 이거예요. 8남매 항상 있어요.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 무조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도 8남매고 우리 아버지도 8남매예요.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 가족들 중에는 둘째 이모부가 소위 말해서 사정이 아주 잘해서 부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중소기업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 큰 이모부가 어려울 때 거기서 일도 하셨고 셋째 이모부도 일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직장 없을 때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8이니까 한 명이 시집을 잘 가니까 형제자매도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형제자매에서 또 속 썩이는 형제자매 있죠? 살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 가정관계가 형편이 어려워서 갑자기 잠수 타는 사람이 있죠? 자, 근데 외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8남매면 1번, 2번이 같이 도와줘요. 올해는. 그 다음 년도 3번, 4번. 그 다음 년 5번, 6번. 근데 예를 들어 7번이 장수 탔어. 그래도 8번, 1번 돌아갈 수 있죠. 이 사이클만 돌아도 4년이 지나가요. 근데 지금 저 기준으로 볼게요. 저는 부모가 둘인데 결혼하면 부모가 넷인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넷을 케어를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잔인할 수 있지만 요즘 애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기적이지만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 커뮤니티에 나오는 노후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된 사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노후 준비 안 된 양가 부모님 때문에 딱 죽고 싶다.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들 노후 준비 안 된 이유 솔직히 뭐예요? 누구 키우느라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 새끼 키우고 지도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 자식들도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고맙다, 엄마 고마워, 울면서 고마워하는데 뒤에서 이런 말 쓰고 있어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과 딸의 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후를 끝까지 가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식한테 절대로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주면 안 돼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돈을 딱 쥐고 돌아가시고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법이 상속을 균등분배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을 꼭 쥐고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돈을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많이 하고 아까 통계에도 근거는 뭐냐면 부동산이 해결됐을 때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데 큰 집은 필요 없겠지라는 전제하에 160일.
대출 다 갚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 가능 기간이 50대, 현실적으로 65세까지라고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을 한번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축이 아니고 자식이 결혼하니까 1억이든 2억이든 지원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출을 갚는 기간이 65세까지. 근데 이때 대출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35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이거를 저축 가능 기간을 15년 가져간다면 20년 동안 추가로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60이 넘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엊그제 58년생이신 우리 지점에 FP님 한 분을 새로 채용을 하려고 면담을 했어요. 58년생이시죠. 2차 직업 현대자동차 다니시다가 경력직으로 이제 퇴직하시고 경직으로 다른 데 일하시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58년생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회사에 대표적으로 70이 넘으신 FP님 월급이 1,000만 원, 엄청 대단하시죠? 이거 보지 마시고 밑에 봐볼게요. 고객만 관리해도 100만 원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하나손해보험에서 일했더니 내가 실적이 없어도 나오는 돈이 100만 원에 계약 갱신되죠. 갱신될 때마다 설계사들한테 돈 나오는지 몰랐죠. 어쩐지 갱신될 때마다 나한테 연락하든지 했죠. 갱신될 때마다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으로 나오는 건 얼마 안 되겠죠. 많아야 10만 원입니다. 많아야. 근데 그 고객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두 개 합치면 160. 아까 1인 생계가정 충분히 되죠. 혼자. 요겁니다. 거기다가 자동차만 관리해도 자동차 수수료가 따로 나오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의 FP들의 평균 소득은 410입니다. 50대는 450, 60대는 420.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50대가 가장 높은 소득이 보전되는 곳, 30대보다 60대가 소득이 높은 곳, 출근하면 지점장이 뛰어나와서 반겨주는 곳, 보험회사밖에 더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장점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오면은 보통 2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형제 자매 있죠. 그러면 일단은 내 거 말고 보험도 우리 백종원 요리사가 그러잖아요.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내 거부터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누구 거부터? 가족 거부터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내 배우자 거 보면서 10만 원짜리인 거를 조금 배우자 리모델링해서 15만 원에 한번 이렇게 수정도 한번 해보고, 15만 원에 이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금액도 한번 이렇게 수정도 해보고, 한번 또 다음 달은 그렇게 첫 달 마감하고, 다음 달은 또 언니 거, 두 번째 달은 내 동생 거, 네 번째 달에 내 걸로. 이렇게만 해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4번 마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마감하면 한 건씩만 해도 4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큰 돈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더 큰 돈도 있는데 이건 최저 기준을 쓴 거예요. 보험료를 17만 원일 때 환산 성적이 4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최저 기준을 맞추면 뭐가 나오냐면, 이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는 100만 원을 초반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정착지원금. 사진 찍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더하면 계약관리 수수료는 이거 1년 뒤에 나온 거야. 이건 빼고 요거까지 더한 게 233만 원. 이게 총 4번이니까 9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내면 합격만 해도 2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우리랑 일하게 되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합격하는 거랑 이거랑 별개예요. 설계사가 합격한 건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거고, 이 키우치더 수당 받는 건 설계사가 된 거예요. 설계사가 되면 100만 원을 드려요. 교통비도 10만 원 드립니다. 합치면 130. 더하면 1,0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반문을 드릴게요. 제가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나이는 40이에요. 대기업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4개월 동안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 추천 좀 해주세요. 당장 쉽지 않겠죠. 노가다 비율.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최저소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달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보험이고 보험가입을 리모델링하고 한다면 첫 번째 달에 내 거 한번, 내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 거, 아들 거, 딸 거, 내 거, 요렇게만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월 지났죠. 보험회사에서 4개월 동안 교육받으면 나름 통달하겠죠. 5차월부터 이제 고객들을 찾아뵙고 만나뵙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유치자한테 또 100만 원이 나가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피유치자 130만 원 한 거. 자, 그러면 우리 인천지점의 소득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하나손해보험 인천지점 FP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우리 이 지점 식구들 돈 많이 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1층 내려가서 마이크를 딱 닫고
제가 까놀라유 한 박스씩 드릴 테니까 하나씩 드릴 테니까 월급 1,000만 원 이상이신 분 나와주세요 하면 거짓말 아니라 한 30명 밑에 줄 서 있을 거예요. 월급 1,000만 원 넘는 사람만. 자, 그럼 내가 조건들 2,000만 원 이상이신 분 남아주세요 하면 한 5명 남아 있을 거예요. 3,000만 원 이상이신 분 남아주세요 하면 1명 서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손해보험에서 보험이라고 하는 게 큰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자기 보험료 내요. 근데 그 혜택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내가 받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다 필요 없고 시민들 것만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이 우리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에 대한 1년 전에 여기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소득이에요. 끝에 보시면 325만 원. 나는 많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30만 원 받는 사람은 제일 좋아요. 많이 받으면 월급 떨어졌다고 서운해하니까 200만 원, 250만 원. 이런 사람이 제일 좋아. 250만 원, 520만 원, 460만 원, 270. 근데 밑에 얼마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1,100만 원. 1,1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물론 보험회사 다니면 선배들 중에도 190만 원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월급이 190이어도 자기 아들, 딸 결혼 다 시켰고 손주가 이미 성인이신 분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월급을 받아 손주한테 용돈을 줘. 그런 분들이에요. 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상한 숫자들 보이죠? 내가 숫자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이런 거 받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큰 돈 벌려